다른 쪽에서 끄집어냄으로써 먼저 나간 애들을 먼저 끄집어낼 수 있게. 그러면 해당하는 애들이 줄줄줄줄 쌓여 있으면 얘가 먼저 쌓여 있으면 얘부터 끄집어내는 거죠. 해당하는 애를 만들어주면 우리는 거의 같은 형식으로 Q를 만들 수 있다. 자, 근데 Q만 만들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손가락이 2개 이상이 된다면 엄청난 자유가 생기죠. 발상의 전환이잖아요. 손가락이 하나만 있으면 한 친구만 가르치면 선형이겠지만 2개 이상이 되면 우리는 지금부터 굉장히 자유자재로 뭔가 즐거운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 중에 첫 번째가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도 다가오지만 트리죠. 트리 싫어하는 사람 없죠. 트리 다 좋아하죠. 트리 본능적으로 좋아해요. 왜 본능적으로? 모든 생명 현상 이런 게 다 트리 구조죠. 엄마 아빠가 만나서 아들 나오고 동생 나오고 막 이러면은 그죠? 트리처럼 뻗어나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어찌 보면은 상식적인 구조 중에 하나가 멀티 링크를 가진 종류의 데이터 필드의 어떤 토폴로지, 어떤 그 형태를 만들 때 있어서 트리라는 형태를 만들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트리는 뭐냐면 하나 이상의 우리 이걸 노드라고 부르는데 어떤 노드가 자식들을 가진, 다시 한번 어떤 노드가 있다라고 하면 이 친구가 특징이 뭐냐면 손가락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을 몇 개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자식들을 가지고 거느립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애, 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 뭐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애들을 줄줄줄 달고 있다라고 하면 그 일을 계속 반복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이걸 싹 뒤집으면은 나무 모양처럼 어떤 애가 밑에는 하나지만 해당하는 애가 점점 뻗어나가면서 여러 개로 갈라지는 이런 형태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애 명칭이 나중에 여러분 다음 학기에 자료 구조 때 신나게 배울 건데 뭐 이게 루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해당하는 애를 리프, 제일 끝에 있는 거를 잎사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해당하다가 중간에 어떤 이런 자리에서 쓱 끊어내면 얘 자체도 트리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브 트리라고도 하는데 뭐 이런 명칭은 나중에 여러분 자료 구조 시간에 즐겁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우리는 제일 간단하고 제일 어떻게 보면은 예측 가능한 어떤 제일 쉬운 친구 하나를 오늘 살펴볼게요. 그건 뭐냐면 자식이 딱 둘만 있는 종류의 어떤 트리. 그러면 아까 봤던 링크드 리스트보다 딱 하나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가리키던 애가 손가락 딱 2개 가리키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 친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특징이 있죠? 해당하는 애가 어떤 루트가 있으면 거기로부터 개의 자식들이 맥시멈 한 대에 내려갈 때마다 2에 몇 승까지 존재할 수 있어요? 1승. n 때 내려간다고 하면 2의 n승까지만 쌓일 수 있고 그 이상은 쌓일 수 없죠. 해당하는 대수가 내려가는 따라서. 그래서 어떤 한정된 어떤 데이터만큼을 저장을 할 수 있는 자료 구조가 이진 트리구나. 자, 이거 뭐 여러분 아마 특징이나 이런 거 이게 되게 재밌는 특징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치라든지 뭐 되게 다양한 재밌는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아마 자료 구조 시간에 신나게 한 3주에 걸쳐서 4주 정도 하겠다. 4주에 걸쳐서 여러분이 아마 트리하고 생각해 볼 건데 이번 시간에는 그런 트리를 살짝 맛만 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트리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는 Q도 만들었겠다. 크게 어렵지 않죠. 어떻게 하면 되죠? 손가락 2개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Q 만들듯이 어떤 친구가 데이터를 가지는데 얘를 루트라고 치면 각각 노드라고 치면 이 친구는 손가락 2개씩만 가진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각각 2 친구들씩 가르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계속 불빛처럼 생겨나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달릴 때 손가락 2개씩 채워나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생긴 이진 트리로 자라나가겠죠. 그래서 실제 자라나가는 거는 여러분 코드를 본격적으로 보긴 할 건데 생긴 데이터 스트럭처는 그냥 손가락 2개가 달려있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애를 우리가 데이터를 채워나가거나 혹은 채워져 있는 데이터를 뭐가 들어가 있니? 이런 방문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자, 그런 걸 우리는 트래버스라고 해요. 트래버스. 말은 복잡한데 어렵고 여행 다닌다? 뭐 이렇게 생각, 순회 공연, 우리 왜 뭐 옛날 가수들, 이렇게 인순이 이모님 뭐 이런 분들이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오셨다. 이런 얘기 들었죠? 뭐야?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방문을 하고 오신 거죠. 그게 순회. 그래서 순회는 뭔가에 있는 그 트리에 달려 있는 노드들을 순서대로 한 나라에 2번 가면 곤란하겠죠. 말레이시아 갔는데 또 말레이시아 갔다면 곤란한 거예요. 근데 한 번에 하나씩 가되 빠지지 않고 전체를 다 골고루 갈 수 있는 방법을 순회라고 하는데 오늘 시간에 잠깐 살펴볼 거는 다양한 종류의 순회 순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결국은 굉장히 심플해요. 굉장히 심플한 룰이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각 노드 입장에서 방문할 수 있는 방문지가 모두 몇 개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기의 왼쪽 팔이 하나 있을 거고, 자기의 오른쪽 팔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자기 스스로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의 왼쪽 팔과 자기의 오른쪽 팔과 자기 스스로 중에 셋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방문을 받을 것이냐. 얘에 따라서 그죠? 이 친구 갈 수 있는 이중트리의 경우에는 이게 다양한 종류의 순서가 존재하겠죠.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중위 순회. 이거 뭐냐면 왼쪽 자기 그다음 오른쪽 이렇게 방문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왼쪽에서부터 채워져요. 혹은 전위순회라고 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먼저 차지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먼저 차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 가고 그 다음 오른쪽.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왕이 계승 같은 거 할 때, 그죠? 왕이 죽으면 세자 체포 해가지고 세자 하나를 다 가지고 있죠. 가지고 뭐 해? 얘 죽으면 얘가 할까요? 얘가 안 하죠. 얘의 아들이 하겠죠. 그 다음에 후위순회. 그건 뭐냐면 왼쪽 오른쪽 다 한 다음에 나는 마지막에 빠집니다. 그래서 셋 중에 어떤 걸 먼저 방문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제일 만만한 거 중위순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위순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방문 순서가 왼쪽으로 하고 자기를 하고 오른쪽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해당하는 애들의 우선순위, 얘 입장에서 누가 먼저 방문이 돼야 돼요? 얘보다는 얘가 먼저 방문이 돼야죠. 나 말고 나의 왼쪽이 먼저 방문을 해. 일로 넘어간다. 얘 입장에서는 나 말고 나의 왼쪽이 먼저 방문을 해. 라고 했겠죠. 그 다음에 그래 나 말고 나의 왼쪽을 먼저 방문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방문하게 되는 친구 어디죠? 이 친구부터 먼저 방문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는 누구예요? 얘를 방문하고 돌아왔죠. 리턴 돌아오면 그 다음번에 얘는 누구를 방문해요? 자기 스스로를, 나를 방문해요. 그 다음번에는 위로 리턴해주나요? 아니요. 오른쪽을 방문시키죠. 얘도 더 이상 자식 없으니까 C가 방문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방문 끝났으면 어떻게 해요? 리턴. 그 다음에 리턴 올라가면 얘가 비로소 나 말고 내 오른쪽에 있는 친구 이런 식으로 해서 줄줄줄 쌓아나가는 방법이 바로 중위 순서다. 자, 그래서 A, B, C, D, E, F, G, H, I, J. 여러분이 유치원생이 아니라 당연하게 어디서부터 차 올라가요? 왼쪽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점점 차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슬라이드도 저렇게 해놨으니까 만화책 어릴 때 그죠? 책에다 이렇게 그림을 쫙 넘기면 만화되죠? 여러분이 PDF 쫙 넘기면은 애니메이션이 돼요. 한번 확인을 하시면 전위순회 이건 뭐냐? 왕이 계승 순서 누가 제일 먼저 돼야 돼요? 태조 이성계 원래 태조 이성계. 나는 왕이다 이러고 하죠. 딱 자리. 그러고 나서 태조의 첫 번째 아들이 원래 왕이 돼야 되는 거. 원래는 사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내 아들, 그다음 내 첫째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아니라 누가 먼저? 첫째 아들이 또 죽으면 그 요 아들의 또 첫째 아들, 그죠? 요렇게 내려갔다가 얘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얘의 동생, 그죠? 얘네 다 죽으면 그 다음에 얘네 삼촌의 동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돼요? 왕이 계승은 이런 순서로 원래는 해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 유명한 세조 이런 분들이 코딱지가 까불래 이러면서 내가 먼저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중간에 막 이런 분이 얘 대신에 막 내가 할 거야 막 이래가지고 막 이상해졌죠. 그렇게 하면 룰을 안 따르면 돼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순서가 굉장히 명확한 순서다. 마찬가지로 G, D, P, A, C, F, D 이걸 그래서 ABCD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즐겁게
문서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이 후이수. 그럼 뭐 하는 거냐면은 되게 이렇게 점잖아. 뭐야? 나 자신은 나중에 낮추는 거지. 제일 마지막에 하고 나 대신 누구라도 나의 왼쪽이나 나의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 해서 그 친구들 되면 좋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되면 얘 입장에서는 지가 물러서겠죠. 난 나중에 해주고 얘부터 먼저 해줘. 얘도 난 나중에 하고 얘부터 해줘. 나 나중에 해주고 얘부터 해줘. 했어. 그리고 난 나중에 해주고 얘부터 또 해줘. 다 해결이 됐어. 그러면 비로소 얘가 그럼 나도 이제 할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아직도 내 밑에 애 있네. 너부터 먼저 해. 얘는 내 밑에 있어요. 밑에부터 먼저 해. 그래서 밑에 애들부터 먼저 잘 챙기고 나면 이제 밑에 애들 다 아무도 없죠. 그러면 학교에서 어디 견학을 갔어요. 견학을 갔고 막 이러면은 교장 선생님 있고 막 담임 선생님 있고 무슨 학교 친구들 있고 줄반장 있고 막 이러면은 줄반장 애들이 그 줄에 있는 애들 다 내보내고 지가 챙겨서 나가고 줄반장 애들까지 다 나간 거 보면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반에 다 나왔어요 이러고 하고 그죠? 그 담임 선생님 다 나오고 나면 이제 교무실 선생님이 이제 우리 버스 다 출발합시다 이러고 가잖아요. 그런 장면을 상상을 하시면 편안하게 게 후이순의 방법이다. 그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오늘 뒷부분은 그냥 그림만 보면 슬그머니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 해당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까지 활용할 수 있느냐? 손가락 100개 할 수 있겠죠. 손가락 100개 무슨 불교 중에 무슨 천수 가는 이러면 손 1000개 이런 분 계시죠. 1000개까지 만들 수 있죠. 자료구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해당하는 애들 가운데 1000개 이렇게 정도 되면 분석하는 게 별로 편하진 않을 텐데 우리가 쓰는 것 가운데 일반적인 틀이라고 해서 해당하는 애가 꼭 하나가 있을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없이 해당하는 애들을 여러 개의 링크들을 가질 수 있게 뭔가 구조를 디자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트리 구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로 표현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해당하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지 스스로를 하나 만든 다음에 지 스스로의 차수, 그러니까 요 해당하는 게 0, 그러니까 자기 열인 거죠. 우리 동기집합 이런 거예요. 동기집합. 그러면 이 해당하는 애들끼리는 뭐로 연결이 돼 있어요? 어레이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우리 동기끼리는 같은 차수끼리는 이렇게 다 같은 친구들 있고 빼고 그 한 차수 내려가면 걔네들끼리는 뭐로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옆에 친구 손잡고 이래가지고 링크로 연결이 돼 있으면 해당하는 차수가 한 차수에 8명, 9명 있다. 그러면 8명, 9명이 줄 달릴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차수의 또 애들은 그 밑에 가서 달리고 구조들로 우리는 일반화시켜서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순회를 할 때는 어떻게 되죠? 전이나 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해당하는 방문 순서를 가지고 결국은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한 자료 구조 만드는 거고 오늘 조금만 더 나가면은 자 지금까지 배운 애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은 전자계산기 수준의 4층 연산할 수 있었던 애를 if를 이용해서 if문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애가 분기가 됐죠. 분기가 돼서 위에 길로 갈래 아래 길로 갈래 얘를 나눴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고리즘이라는 반복문이라는 걸 만들 수 있었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애들을 펑션 우리 해당하는 애가 수수께끼 상자. 그래서 인풋 밸류 몇 개를 받아온 다음에 뭔가 쿵짝쿵짝 일을 하면은 뭔가의 아웃풋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펑션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얘네들을 확장을 해낼 수 있었는데 펑션은 call by value 값으로만 호출을 한다. 굉장히 큰 어떤 깝깝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value 가운데 뭘 쓸 수 있다? 포인터를 쓸 수 있다. 손가락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친구의 손가락들을 우리가 쓰기 시작하면은 내 머신에 있든 남의 머신에 있든 지금만 만들든 어디 만들든 아무 상관없이 마음대로 확장해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당하는 애들을 스트럭처 우리가 어떤 구조체를 형태로 만들면은 굳이 같은 애들을 줄 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친구들 스트링이라든지 무슨 인티저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애들을 딱 합쳐가지고 버무린 다음에 걔네들을 쫙 어떤 형태로 그죠? 우리가 스트럭처를 딱 선언을 해놓고
써서 해당하는 애들을 연결시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다양한 걸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애들 스트럭처 중에 또 뭐예요? 손가락 하나, 자기 스스로에 대한 참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참조 구조체를 만들어 보면 그 친구들은 서로 간에 마치 불비없듯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죠? 얼마든지 동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중간에 끼워넣기도 하고 뭐 빼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손가락 하나뿐만 아니라 두 개를 쓰면 큐도 만들 수 있고, 혹은 또 두 개를 잘만 쓰면은 이진트리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혹은 그거와 어레이를 같이 쓰면은 좀 더 자유로운 형태의 어떤 트리 구조를 우리 만들 수 있다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죠? 우리가 C라는 랭귀지가 그 시작은 어찌 보면 되게 심플했죠. 우리 데니스 형의 배를 생각해 볼 때 32개의 키워드만 가지고 되게 심플하게 만든 구조였지만 얘한테 펑션을 줬고요, 얘한테 포인터를 줬고요, 얘한테 스트럭처를 줬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굉장히 엄격한 룰을 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실 못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하는 거는 뭐 여러분이 무슨 개발을 할지라도 안 되면 C로 개발해보세요. 뭐든 간에 뭐 자바로 하다가 안 돼요? C로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파이썬으로 개발하는데 뭐 안 돼요? C로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100 중에 99.99, 한 10만 중에 뭐 99,998 2는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얼추 그 정도 분위기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쓰시라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한 게 거의 다예요. 다인데 지금 오늘 시간에 할 거는 별책 프로그로 트리키하게 여러분이 잘 알아놓으시면 편리한 몇 가지에 대해서만 살짝 보강을 할게요. 우선 프린트F 못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 뭐 이거 여러 번 봤죠? 파이썬에서 여러 가지 봤는데 이런 거 이제 명확하게 기왕 이제 우리가 C를 한번 배웠으니까, 그죠? 지난번에 연산의 우선순위 한번 표 한번 외워놓으니까 무지하게 유용하죠. 그러듯이 기왕의 프린트F C가 끝판왕이거든요. C가 C 이상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참에 C에서 한번 봤으니까 이거 한번 쓱 눈에 붙여놓으세요. A, B, C, D, F 되게 많잖아요. 이거를 눈에 한번 쓱 붙여놓으면은 다음 주 수요일 날도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평소에도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 나머지 다 여러분 쓸 줄 아는 거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몇 칸 띄어쓰기 뭐 이런 것들. 왜 우리 데이터들이 쭉 바뀌는 거, 왜 옛날 뭐 여러분 요즘 쓰는 건 엑셀이지만 엑셀 없던 시절에는 군대 뭐 이렇게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런 제네레이션 아닌데 우리 윗세대들과 고속들 뭐 이런 거 하셔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스페이스바로 표 만든다. 스페이스바와 뭐 버티컬 이런 거 사용해가지고 스페이스바 2번, 뭐 4번, 6번 이러면서 표를 짜. 섬찟한데 그런 거 막 옛날에 되게 목숨 걸고 이렇게 하는 분들 프로그래밍에서도 온라인에 어디다 맞출 거냐 뭐 이런 것들을 프린트에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눈에 한번 익혀놓고 이런 게 있구나. 시험에는 나올까요? 글쎄요. 이 정도. 스캔F 비슷하죠. 스캔F 아까 나온 그 친구들 다 알고 나면 이 친구들도 거의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쓱 붙이실 수 있고요. 해당하는 애들 그래서 뭐 잘 쓰실 수 있다. 그 다음에 F 프린트 F는 뭐냐면 파일에다가 해당하는 애를 그냥 써 넣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파일에다가 파일 포인트 받은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문자 같은 걸 기록해 보고 싶다든가 로그 같은 거 남기죠. 우리가 어떤 뭐 기록 같은 것들 남길 때 편리하게 여러분이 쓸 수 있고, 그거에 스캔F 버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혹은 스트링, 내가 원하는 어떤 문자열을 만들고 싶잖아요. 문자열 상수를 합성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A의 뭐 스트링과 B의 스트링과 C의 스트링을 뭐 합치고 싶고 거기에 있는 문자를 소문자로 갖고 싶고 막 뭔가 이런 다양한 일을 하고 싶을 때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트링 프린트F를 하면은 해당하는 애는 받은 요 문자열에다가 해당하는 뒤에 온 친구들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까 Fprintf 쓰려면은 Fopen 하는데 모드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파일 쓰면은 되게 재밌는데 파일은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욕심쟁이야. 대부분 뭐예요? 뭐라도 다 되게 열고 싶잖아요. 뭐라도 다 되게 열고 싶은데 옛날 아주 초창기 때 유닉스는 파일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파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리드 모드냐 라이트 모드냐 혹은 어펜드라고 하는데 뒤에 또
그러니까 write는 write인데 싸그리 지우고 쓰는 게 아니라 마지막 쓴 거 뒤에다가 추가해서 로그 같은 것도 그렇게 나겠죠. 그렇게 여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데이터의 컨시스턴시, 어떤 데이터를 어디까지 누가 이렇게 해주고 동시에 누구까지 쓰게 해주고 이런 컨시스턴시를 매니지하기가 굉장히 심플해졌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파일을 다룰 때는 read, write, append를 엄격하게 나눴어요. 그것도 이제 텍스트 모드로 여느냐 혹은 마이너리로 여느냐를 굉장히 엄격하게 나눠서 매니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읽고 쓸 때 나는 읽기만 할 거예요, 나는 쓰기만 할 거예요, 혹은 읽고 쓰고는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모드를 지정해서 파일을 오픈하도록 이제 시스템이 펑션을 만들었죠. 예를 들면 my 파일에서 읽어서 out 파일에서 쓰겠다 이러면 읽는 모드로 열고 쓰는 모드로 열어보면 input 파일 포인터와 out 파일 포인터가 각각 읽는 용도와 쓰는 용도로만 쓰이게 된다. 간단하죠. 자, 혹은 파일을 뭐 이렇게 계속 글자로만 쓰느냐? 그럼 글자로 쓸 때는 어떻게 되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위치만 따라가면서 쓰는데 그렇게 하기 싫다. 나는 중간중간에 막 앞에서 몇 번째 글자 뭐 이런 것들 막 중간에 끄집어내고 싶다. 이럴 때 쓰는 방법이 해당하는 애의 특정 포인터로 갈 수 있는 이런 픽이나 이런 펑션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트리키하게 잘 쓰시면은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뒤에서부터 되짚어가면서 프린트하는 이런 장난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해서 이제 뭐 다양한 파일 가운데 0번, 1번, 2번 파일은 미리 시스템이 예약해 놓은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0번 파일은 뭐냐면은 표준 입력 장치 뭐죠? 키보드. 그 다음에 1번 파일은 뭐죠? 표준 출력 장치 뭐죠? 모니터. 그 다음에 2번은 뭐죠? 해당하는 표준 에러. 그러니까 여러분 부팅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왜 리눅스에서 회상의 화면이 확 뿌려지잖아요. 그게 다 에러 메시지인데 해당하는 애가 다 2번 파일을 향해서 써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팅을 할 때 만약에 뭔가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뭐 이런 게 잘못 올라왔나? 중간에 에러 났나? 뭐 이런 거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해당하는 거에다가 필터 딱 걸어가지고 에러 메시지를 2번에서만 뭐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붙여가지고 파일로 떠라.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줄 수 있거든요. 쉘 스크립트로. 그렇게 해놓으면 에러들만 우리는 다 한 번에 걸러서 볼 수 있다. 크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 이런 거 예제 한 번씩만 여러분이 해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파일들을 잘 다룰 수 있죠. 자, 근데 파일에 좀 더 윗단위로 올라가면 이제 뭐가 있죠? 파일 시스템이죠. 파일들을 다루는, 그죠? 보통 디렉토리라고 하죠. 혹은 요즘은 그걸 뭐라고 폴더라고도 하죠. 그래서 해당하는 파일들을 모아서 묶어놓은 단위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이 파일들을 묶어놓은 상위 개념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만 살펴볼게요. 어떤 파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프리빌리지라고 해서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 허가를 파일 시스템이 따로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시스템의 중요한 정보 뭐 있는 뭐 바이너리 파일 이런 거 누가 함부로 막 바꿔버리면은 큰일 나겠죠. 그러면 곤란할 거니까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너는 읽기만 해 혹은 너는 실행만 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권한을 할당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그 뭐 해당하는 스위치 모드 뭐 이런 것들 쓰면은 여러분의 특정 파일에 대해서 소유자와 그 다음에 그 소유자가 속해 있는 그룹과 그 다음 그 그룹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사용자에 대해서 각각 그 친구들이 읽거나 쓰거나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셨어요. 마이너스는 그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읽어보면 어떻게 되죠? 소유자는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소유자가 속한 그룹은 읽기만 하고 쓰기는 못하고요. 실행도 못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사람들 기타 등등 나머지 게스트겠죠? 그런 친구들은 읽기만 할 수 있고 쓰거나 실행을 못하게 이 파일을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비트 단위로 이렇게 어사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비트 단위로 할 수 있을까요? 이진수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세 자릿수의 이진수면 111 얼마죠? 7. 그죠? 011 얼마죠? 2니까 3,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거 얼마죠? 4, 1이니까 5, 그 다음에 4, 2니까 6, 그죠?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이건 4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숫자 혹은 이런 유먼 그러니까 리드냐, 라이트냐, 익스큐션이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리드, 라이트, 익스큐션
익스큐션에 대한 바이너리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어사인하거나 또 혹은 읽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최소한 쓸 줄 알아야겠죠.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막 파일 하나 막 바꾸려고 하는데 내가 막 내 홈 디렉토리에서도 막 뭔가 하나 디렉토리 만들고 뭐 어쩌겠더니 쓰기 권한이 없어. 쓰기 권한이 없고 실행 권한이 없어. 막 이러면 내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인데 내가 못 돌려. 그냥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피하려면 최소한 어떻게 프리빌리지를 세팅을 하는지 혹은 있는 것들을 바꾸는지 정도는 여러분이 알면 돼요. 알 수 있어요. 근데 가급적 이거 주지 마세요. 어지간하게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기 만든 파일을 전부 0777 이렇게 줘버려요. 그럼 뭐예요? 모두 다 대라. 누구든 다 대라. 이러면 제일 편하긴 편하죠. 근데 이러면 뭘까요? 게스트나 누구 오만 딴 친구들도 여러분 만들어 놓은 소중한 파일을 다 마음대로 라이트를 할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라이트가 되면서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생기게 되죠. 아직은 업데이트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하는 애들을 결국은 오픈할 때 뭐 라이트 온리 하냐, 리드 온리 하냐 뭐 이런 걸 할 텐데 이걸 내가 줬을 때 요청을 했을 때 내가 라이트 하고 싶어요 요청을 했을 때 시스템에서 파일 접근 허락이 안 떨어져 있다. 나한테 그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 에러가 그렇게는 못 열어. 나한테 이 파일은 라이트 권한으로 열 수 있게 할 수 없어 라고 우리한테 거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파일에 대해서 666이면 뭘까요? 악마 읽는 거 아니고 666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죠? 4 더하기 2로 읽겠죠. 뭐와 뭐가 되죠? R과 W가 되는 거죠. 우리 1년하고 지금 잠깐 그냥 이 자리에 왔으니 다음 주 한 문제라도 여러분 맞출 수 있게 해주면 R, W, X잖아요. 이게 4, 2,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6이면 뭐예요? R, W. 그죠? 7이면 뭘까요? R, W, X죠. 3이면 얼마죠? 2, 1이니까 W, X죠. 이거 다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일단 뭐든 간에 홀수면 익스큐션 되는 거고, 그죠? 뭐든 간에 2가 빠질 수 있으면, 그죠? W고. 그냥 톡박으로 쉽게 4 이상의 어떤 밸류에 그럼 무조건 뭐가 포함이 된 거예요? 위드는 포함이 된 거죠.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읽을 수 있다. 그래서 해당한 걸 숫자로도 나랑 내 그룹이랑 또 혹은 다른 친구들이랑 어떤 권한들을 할당하거나 이렇게만 주면 뭐죠? 내 것만 건드릴 거죠. 내 것만 건드리게 만들 수 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내가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이제 남이 짜놓은 프로그램, 남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혹은 시스템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자유자재로 내 프로그램 안에서 땡겨다 쓰고 싶어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뭐냐면 커맨드. 이건 뭐냐면 그냥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내가 그냥 불러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해볼게. 그랩 어떤 거에로부터 특정 글자를 패턴을 찾고 싶어. 그랩 뭐 프로세스 중 가운데 뭐 나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뭐 알고 싶어. 그랩 XTG05 프로 이렇게 하면 이것과 관련된 애들이 다 긁을 수 있거든요. 그걸에 관련해서 내가 뭔가 나와 관련된 애들을 떠있는 프로세스들을 이용해서 뭔가 처리를 하고 싶어. 이런 프로그램을 짠단 말이야.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명령어를 쳐주면 그게 실제로 중간에 요 행이 실행될 때 어떻게 되죠? 시스템에 살짝 나가가지고 해당하는 명령을 수행한 다음에 걔가 뭘 해줘요? 리턴을 해주잖아요. 리턴. 그 해당하는 거를 리턴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 오픈과 프로세스 클로즈를 이용해서 특정 내 원하는 프로세스들을 아예 만들어서 해당하는 애를 돌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리스트란 이런 것들도 우리는 프로세스 오픈을 통해서 스그머니 올릴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어떤 애들을 얘한테 전달해 주고 싶다. 그럴 때 해당하는 애들을 전달해 줄 수도 있죠. 혹은 시스템 자체의 환경 변수들, 패스 같은 거 우리 자주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보고 싶을 때도 굉장히 손쉽게 environment variable, 그러니까 env라고 해서 요 해당하는 애를 여기다가 붙여주면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우리는 환경 변수들을 다 읽어볼 수 있다. 이거 한 번씩 해보세요. 해보면 되게 재밌는 것들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컴파일 할 때 C 컴파일러나 GCC나 거의 비슷한데 여러분 흔히 많이 쓰는 옵션들 가운데 뭐 이런 거 한 번씩만 해보시면 좋아요. V
그 다음에 이따가 얘기하는 P 뭐 이런 것들 한 번씩만 해보세요. 혹은 여기 보면은 G 이런 거 한 번씩 해보시면은 이따가 설명드릴 디버거라든지 프로파일러라든지 이런 친구들하고 여러분이 협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까지 몰랐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기능들을 여러분이 쓰실 수 있다. 그럼 우선 제일 쉬운 거 P 옵션 주는 이건 뭐냐면 프로파일러라고 해가지고 해당하는 애가 모니터라고 하는 이 자체 펑션을 통해서 모니터 아웃이라는 파일을 만들게 돼요. 그럼 얘는 뭐냐면은 해당하는 애가 그러고 나서 프로프 펑션을 돌리고 나면은 그죠? 예를 들면 퀵소트 이런 거 만들고 나서 얘 해당하는 애에서 프로프 이래서 퀵소트 이러면은 얘가 사용한 펑션들이 뭐가 몇 번 불렸고 그다음에 그게 얼마 시간 먹고 막 이런 분석을 쫙 프로파일링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얘 해당하는 애가 프로프 퀵소트 하면은 전체 시간 가운데에 전체 시간 얼마 찍었고 몇 번 불렸고 불릴 때마다 얼마만큼 시간 써먹고 뭐 이런 걔 이름 붙고 뭐 이런 것들을 펑션 단위로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게 되고 제가 지난번에 한 번 그런 얘기 드렸죠. 프로그램 짤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 readability. 읽을 수 있게 코드를 짜세요. 제일 처음에는. 그래서 리커시브하게 짜도 좋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돌렸을 때 퍼포먼스가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주먹구구로 모든 펑션을 다 옵티마이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프로파일링 해보라. 그때 그 말 기억나시죠? 프로파일링을 실제 해보고 누가 진짜 짱돌인지 누가 바틀렉인지를 여러분이 찾은 다음에 그죠? 걔를 집중 공략을 해가지고 걔를 빠르게 해주면 전체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누가 제일 짱돌이죠? 그렇게 보면 메인이 짱돌이겠지만은 메인을 빼고 나면은 뭐 해당하는 애들 가운데 얘만 해도 되게 많이 불렸다 그죠? 티셔츠 얘는 내가 건드릴 수 있는 거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를 공략을 할지 이런 타겟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어떤 혁명의 흐름이 그죠? 결국 C와 유닉스로부터 출발한다고 했는데 그거의 출발점이 뭐냐면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 코드들을 하나의 어떤 공유물, 라이브러리, 어떤 책처럼 공유물로 만들어서 남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남들한테 주는 이런 기능이 C한테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라이브러리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라이브러리로 만들 수 있다. 그런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해당하는 애를 남한테 이렇게 줘서 컴파일을 시키게 되면 걔는 내 소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해당하는 애의 아카이브, 그러니까 이 라이브러리만 같이 링킹함으로써 메인 C에서 내가 만든 어떤 파일 A라고 하는 애에 들어가 있는 펑션을 마치 지가 짠 것처럼 똑같이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단지 나는 뭐만 해주는데요. 이 파일 A하고 이거에 있는 펑션들에 대한 선언 부분만 따로, 그죠? 헤더 파일만 같이 주면은 그 헤더 파일을 여기서 참조를 하면 거기에 있는 펑션들 마치 내가 짠 것처럼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프로파일링도 하지만은 우리가 다양한 중간에 있는 이 컴퓨터 실제 리소스를 사용해서 내가 쓰고 있는 애의 뭐죠? 클락 중간 시간을 재볼 수 있죠. 이 펑션이 들어갈 때 몇 초에서 끝날 때 몇 초까지 걸렸다 이런 것들을 실제 재보면 그죠? 해당하는 애가 수행하는데 몇 밀리세컨드만큼 시간이 들어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디버그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하기 위해서 클락이나 타임 같은 것들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얼추 말씀드렸지만 헤더가 여러 개 있잖아요. 헤더가 여러 개 있어서 서로 막 연결되어 있는 이런 애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이제 만들 텐데 그런 애들을 컴파일하는 과정을 잘 생각을 해보면 어디서 어디까지는 얘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해요. 그리고 우리는 표현대로 디펜던트하다고 해요. 의존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소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썸이라고 하는 어떤 바이너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메인과 썸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는 각각 메인 C 썸 헤더와 썸 C 썸 헤더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썸 C와 썸 헤더를 통해서 썸 오브젝트라는 걸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메인 C와 썸 헤더를 통해서 메인적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이 두 개를 링킹함으로써 썸이라고 하는 최종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할 때 그죠? 우리가 만약에 메인.c가 바뀌었어요. 메인.c가 바뀌었으면 뭘 다시 컴파일 해야 되죠?
얘가 제대로 반영이 되려면 얘가 바뀌었으니까 얘는 다시 컴파일 해야 되겠죠. 소스가 바뀌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push라는 펑션이 원래는 뭐 A라는 일을 하도록 돼 있었다가 B라는 일을 하도록 바뀌었다고 생각하면은 그죠? 얘가 실제 그 일이 소프트웨어에 반영되기 위해서 메인적 오브젝트는 다시 컴파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sum.c와 sum.header만 참조하는 sum.오브젝트는 다시 컴파일할 필요가 없죠. 이게 지금 2개만 있어서 그렇지 한 100개 정도 있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우리 컴파일할 때 보면 한두 개만 다시 컴파일하고 링킹만 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쓰는 게 뭐냐면 makefile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makefile은 어떤 친구가 어떤 친구한테 의존하고 있는지, 얘가 누구한테 의존하고 있고 얘가 누구한테 의존하고 있는지를 하나의 파일로 만듭니다. 하나 파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다시 컴파일할 때 시간을 찾아보는 거예요. 얘가 모디파이된 시간을 찾아보고 위에 있는 친구보다 얘가 더 새로운 파일이다. 즉 더 이후에 뭔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다시 컴파일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경우 바뀐 친구, 요게 역전된 애들만 찾아보고 얘네들 위에 있는 애들을 따라가면서 다시 컴파일 해줘요. 예를 들어서 메인저 C만 바뀌었다. 그러면 얘는 컴파일할 때 얘 메인저 오브젝트가 다시 컴파일 될 거고 얘네들은 다시 컴파일할 필요 없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얘는 얘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얘 둘을 링킹을 다시 해서 썸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애들이 누가 누구한테 의존하고 있다를 다음과 같이 적어놓는 거죠. 메인.5와 sum.5가 썸을 만들고 그다음 메인.5는 메인.c와 sum.h가 얘를 만들고 그다음 sum.5는 sum.c와 sum.h가 헤더가 얘를 만든다. 그리고 각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make라고 딱 치면 해당하는 애는 이 make 파일에 있는 룰을 보면서 각각 요 애들과 얘의 그죠? 시간을 이 파일들의 시간을 찾아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놈이 한 놈이라도 얘보다 더 새로운 애가 있으면 이 줄을 통째로 실행을 시켜서 얘를 다시 파일을 시키는 이게 바로 make다. 그래서 이 파일의 문법 같은 게 굉장히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이 실제로 아마 뭐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실제 구현하고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툴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어떤 파일들을 굳이 나는 다시 컴파일하고 싶다. 약간 왜 성격이 그런 사람도 있잖아. 아유 안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얘는 좀 컴파일 다시 좀 해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터치예요. 터치는 뭐냐면 해당하는 파일을 터치만 해주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걔의 날짜만 바뀌어요. 날짜. 모디파이 데이트만 바뀌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터치를 한번 하고 나서 메이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해당하는 애가 새로운 거라고 인식하고 그 위에 있는 애들이 싸그리 다 다시 컴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까탈스러운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터치, 모든 C 이렇게 놓으면 얼추 한 85% 정도 다 다시 컴파일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1장이고 어찌 보면 이번 학기가 끝났는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C라고 하는 랭귀지와 유닉스라고 하는 시스템은 현대적인, 어찌 보면은 그 현대적인이라는 표현도 사실 컴퓨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옵솔루트하죠. 1970년대를 우리가 현대라고 부르기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정보화 혁명의 주체가 된 게 C와 유닉스였고 어찌 보면 온고지신이죠. 온고지신.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출발점에 서 있는데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뻗어나갈지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자면 앞에 일어난 일들을 참조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C와 유닉스에서 3차 산업혁명이 생겼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여러분이 C와 유닉스의 그 구조들, 펑션, 포인터, 그다음 스트럭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머리에 두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이 뭐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려움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이 주인공으로서 어떠한 것들도 겁내지 않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소스를 잘 버무림으로써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진정한 크리에이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번 학기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